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명절인데 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있고 그래서 저희 수강생 한 분이 저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또 스타벅스,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쿠폰까지 보내주셨어요. 예, 이런 건 좀 자랑을 하고 싶네요. 예, 오늘 온라인 코칭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해준 대로 다시 정신 차리고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 강의 내용도 좋지만 확실히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해주셔서 정말 좋네요. 예, 스벅 한 잔이 아니라 이 쿠폰을 좀 비싼 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동건님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예, 엔지니어신데 뭐 연봉도 꽤 많이 받으시죠, 현대니까. 예,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책, 지적자본론.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책을 그렇게 막 다독을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한 권을 볼 때 굉장히 깊이 있게 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뭐 많게는 뭐 한 20, 30번씩 반복해서 제 머릿속에 때려 박을 수 있을 때까지 보는 편이에요. 책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사실 찌타야라고, 제가 일본에 한 2년 정도 산 적이 있거든요. 이거 또 무너지네. 이 조비 고릴라 팥은 사실 이게 좀 안 좋아요. 이게 이쪽이 맞물리는 연결 부위가 조금만 오래 쓰면 느슨해져 가지고 자꾸 흘러내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네, 아무튼 이 지적자본론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어요. 이게 2015년에 첫 1세가 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지적자본론.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 자본론 하니까 굉장히 뭐 거창한 것 같은데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 찌타야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찌타야 서점이죠. 서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일본에 가면은 항상 가는 서점이 찌타야, 이제 록봉기 히를즈에 있는 찌타야 서점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잡지가 많았거든요. 제가 당시에 뭐 대학생 때 일본어를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잡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카메라랑 오토바이 잡지, 한국에는 오토바이 잡지가 한 4가지 종류인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본에는 한 4, 50가지 정도의 오토바이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일본에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찌타야 서점에 가서 잡지와 디자인 서적들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저는 뭐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미적인 것들에 조금 남들보다, 특히 남자치고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를 하면서 방을 한 250개가 뭐야, 한 400개 가까이 꾸몄구나, 남의 것까지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왜 들고 나왔냐, 여기에 이 책에서 이제 상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상품.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에게 이 책을 읽고선 얘기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제품이에요. 그쵸? 그리고 물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이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유통사업을 전체로 봤을 때 바로 제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럼 제품이라는 건 뭘까요? 제품이 뭘까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제가 뭐 밑줄을 쳐놓지는 않았는데, 이 책에서는 제품을 디자인과 기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정의한 건 아니고, 이게 무슨 어느 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뭐 물체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사꾼들이 해야 될 일들, 특히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제품을 팔고 싶다 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기능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는 아이고 또 날렸네.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책에 약간 부제라고나 할까?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예, 라는 제목처럼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이는 부가가치, 말 그대로 부가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기능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사회가 왔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기능으로, 예전에는 그냥 그 기능만 있으면 다 팔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물건이 많지 않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는 물건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공급이 많은 거예요. 공급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라는 관점을 떠나서 이제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품을 정의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 제품을 만든 사람, 뭐 창업자, 그런 사람들의 철학이 녹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폰을 좋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심지어 발뮤다, 그죠? 발뮤다 엄청 비싸잖아요. 청소기 뭐 이런 것들도 비싸고, 그리고 또 발뮤다 토스터, 뭐 심지어 주전자, 뭐 더팟이라는 이름으로 저도 다 쓰고 있는데 발뮤다 좋아합니다. 뭐 다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혁신을 일으킨 제품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다이슨, 발뮤다, 애플, 이 세 개가 거의 뭐 가장 디자인 끝판왕 아닌가요? 미니멀하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때 디자인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셔야 돼요. 제가 제품을 고를 때도 디자인을 가장 우선시 봅니다. 디자인이 좋잖아요. 가격이 물론 어느 정도 뭐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아요. 디자인이 정말 탁월하거나 그리고 나만 팔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디자인이 예쁜 거예요? 디자인은 개취다, 뭐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가 애플 제품을 볼 때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발뮤다 제품을 볼 때 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예쁜 그런 디자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수강생들 아이템들을 이제 다 한 명 한 명 다 찾아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을 찾아주면서 저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반추? 거꾸로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는 제품을 선택하길래 이렇게 잘 고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여기 자꾸 내려가네요. 어이구. 디자인이었어요. 아이고. 바로 디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을 가장, 그리고 뭐 그냥 단지 제품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저는 그 판매자가 갖고 있는 셀러의 스토어나 전체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공을 들이면은 그 제품에도 당연히 공을 들일 거라고. 뭐 디자인이 곧 제품이니까요. 이제는 굳이 저의 기준으로 제품을 디자인과 이제 기능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전 디자인이 이제는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기준은. 전 디자인 충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디자인의 90%의 힘을 실어요. 디자인, 무조건 디자인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른 제품은. 기능은요, 이제는 얼추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기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디자인의 격차는 진짜 크거든요. 디자인을 더 잘하는 게 이젠 더 어려운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배터리가 깜빡깜빡 하니까 이따 다시 찍을게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교체했습니다. 아무튼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좋은 제품의 조건, 기능과 디자인인데 저는 이제 기능이 아니라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100%중 한 90%가 디자인이고 기능이 10%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제가 조금 통찰을 얻었던 건 뭐냐면 이제는 그런 기능을 설명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책을 예로 들어요. 여기는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뭐 서점뿐만 아니라 뭐 그런 DVD, 음악 그런 렌탈 샵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예요. 아무튼간에.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책을 들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기존에는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서점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분이 하는 것처럼. 쯔타야가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서점에 가면은 이제 뭐 사회, 뭐 과학, IT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분류가. 영혼 없는 분류가. 하지만 쯔타야 서점에 가면은 내용을 진짜 내용에 맞춰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령 그런 원예에 관련된 꽃에 관련된 책이라면 그걸 원예로 볼 수 있을지 뭐 아니면 꽃이 많은 그 사진집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원예 서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책을 하나의 제안 덩어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스쿠터 잡지, 카메라 잡지 이런 것들을 엄청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물론 당연히 스쿠터 쪽에 분류가 돼 있겠죠. 예, 스쿠터 쪽에도 분류가 돼 있고 아니면 여가 생활 취미 쪽으로도 당연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쯔타야에만 가면은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보게 돼요. 예, 공짜니까. 예. 그리고 쯔타야 매장에는 여러분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스타벅스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잡지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제품을 우리가 선정했어요. 좋은 제품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디자인이 예쁘고 기능도 괜찮아. 거기에 가격, 제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유동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따로 안 드리는 거예요. 가격은. 왜냐면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 고정적으로. 아무튼 간에 좋은 제품을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딱 두 가지 기준, 디자인과 기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팔듯이 우리는 전자제품도 그리고 다른 기타 다른 제품들도 모든 제품들을 제안을 통해서 팔아야 돼요. 제안. 그리고 제가 자전거 매장을 연간 이제 한 30억씩 팔 때 어떤 식으로 파는지 아세요? 매장에 이제 손님이 와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이제 그 손님의 예산을 먼저 한번 슬쩍 떠봅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를 보고 오셨는지. 이거는 근데 오프라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불 의사가 있구나를 이제 염두에 두겠죠. 근데 이분한테 저는 한 20만 원짜리를 보고 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이거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10만 원을 더 쓰면 30만 원대로 넘어가면은 이 가성비 자체가 일단 달라지고 성능 자체가 많이 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을 두 가지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미리 다 파악을 해요. 그 몇 가지 이렇게 슬쩍슬쩍 돌아보는 거에서 이 사람의 성향이 다 읽혀져요. 그래서 정말 예쁘면은 얼마를 더 쓸지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쁜 거랑 그냥 평범한 제품을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려요. 하나는 가성비 제품이고 하나는 진짜 디자인이 끝장나는 제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0만 원짜리를 사러 왔다가 한 5, 60만 원대 제품을 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로. 이거를 뭐 어떻게 또 나쁘게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디자인에 대한 제안인데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정말 20만 원대 정말 싼 제품들 타다가 완성도가 높은 5, 60만 원대 제품을 타게 되면은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자전거만 해도 그래요.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 제품이 견고해요. 굉장히 흠잡을 데가 없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 타는 기분조차 너무 달라요. 완전 다른 세상의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거죠. 너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나가죠. 치고 나가고 힘도 늘 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할 거다. 아름다워질 거다. 저희의 그 카피라이트는 뭐였냐면요. 저희 스토어에 우리는 당신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주는 자전거를 사랑합니다 였어요. 저의 판매 모토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팔 때 저는 이 자전거라는 제품은 이 손님한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미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행복하게 보람차게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벌렸겠어요? 안 벌렸겠어요? 연간 30억 매출입니다, 여러분. 매장 3개에서.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팔든 이거를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의 효용을 느끼게 될지를 제안해야 돼요. 제안. 아시겠죠? 기능을 그냥 설명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기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품을 썼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느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이 돼서 변화가 일어날지를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처럼.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고객 중심 가치.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심지어 회사를 상장을 했다가 고객 중심 가치에 반하는 이제 주주들의 그런 주장 때문에 아예 회사 모든 주식을 그걸 바이아웃이라고 하나 그럴 거예요. 주식을 모두 매입해가지고 회사 상장을 폐지해버렸어요. 자기가 이제 고객 중심 가치에 따르기 위해서. 대단한 분이죠. 그만큼 고객 중심 가치에 목숨을 거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발 매장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점원들이 있어요. 점원 입장에서 셀러죠. 셀러 입장에서는 그 신발 가게는 뭐예요? 매장이에요. 매장. 판매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손님 입장에는 뭐죠? 사는 공간이에요. 그쵸? 이걸 정말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다른 관점이거든요. 완전 다른 관점이에요. 파는 관점. 그래서 거기 매장에 있는 진열된 제품들도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분류하기 좋고 재고를 찾기 좋고 이런 식으로 진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보문고처럼. 하지만 이 찌타야 서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절대적으로 사는 사람의 관점에 맞춰요. 사는 사람의 관점에 맞춰서. 그래서 책을 책처럼 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를 자전거처럼 팔지 않았거든요. 감히 제가 이 찌타야 사장님과 비할 건 아니지만 이 철학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이제 디자이너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해졌어요. 디자인은 저는 심지어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애플 생태계에 있는 제품들은 다 디자인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샤오미가 애플 생태계를 베꼈죠. 샤오미 요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다 디자인이 다 좋아요. 미니멀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그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흡수해버리는 블랙홀 같은 거예요. 이제 디자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여러분의 사업도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꼭 그림은 그리고 로고 만들고 뭐 이런 것만 디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획,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도 디자인이에요. 모든 게 다 디자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라는 제목의 부제를 달았죠. 나는 기획한다. 기획도 디자인이니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세상에는 디자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리고 추가로 이제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능이에요. 오히려
기능이 부가가치적인 요소가 됐어요. 예, 그게 뭐 앱에 연동되거나, 예, 저희 이제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스마트 운동기구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앱에 연동되고, 뭐 찌프트 게임에 연동되고, 컨텐츠에 연동되고,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가 이쪽에서 창출되는 거지, 근본은 디자인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적 자본론, 지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런 총체적인 경험, 지식, 예, 지혜, 정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직접 자본. 예. 그래서 심지어 여기는 도서관 프로젝트, 시립 도서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인구 5만 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 100만, 1년 만에 100만 명이 다가가는 도서관을 만들었죠. 예, 어떻게? 고객 중심 가치를 생각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제 지적 자본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직원들이 이분들이 이제 서점인데 컨시어지가 있어요. 컨시어지. 예, 뭐 제품 제안하고 1대1로 굉장히 심층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책을 제안해주고 골라주고 이런 컨시어저가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만약 여행책을 권해주는 컨시어지라고 하면은 그 여행 작가나 아니면 베테랑 여행 이제 그 가이드 출신 이런 분들이 책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지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도 그렇잖아요. 우리 재무제표에 표시가 안 되잖아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예. 그래서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 지적 자본,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여러분들의 심미안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심미안.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게 아름다운지를 알아내는 눈, 그거를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미안을 키우는 방법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시회도 많이 가고 예술 작품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시회 같은 걸 좀 많이 가보세요. 특히 현대미술 작품들. 예, 뭐 고전도 상관없어요. 예, 그게 다 통하거든요. 그런 미적인 것들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들도 많이 보시고, 예, 디자인이 좋은 제품들도 많이 써보시고, 예, 그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심미안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뭐가 아름다운지,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심미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엄청난 지적 자본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예, 이 심미안이 제가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품을 굉장히 빨리, 예, 아름답고 좋은 제품,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기준으로 저는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이게 13,8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텍스트도 많지도 않아요. 예, 뭐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예. 그래서, 예,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적 자본을 쌓는 디자이너, 기획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어디 갔냐? 항상 이걸 찾게 되지.